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차량. 불법 개조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도로를 달리던 차량 유리창으로 쇳덩이가 날아듭니다. 일부 화물차 기사는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적재함에 덧대어 지지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배송하는 운반 차량이 차량과 보행자를 덮쳐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자동차와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튜닝에 대해서 요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개그맨 권재관이고요. 오늘 또 저를 도와줄 사부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 이상석 차장입니다. 오늘도 튜닝에 대해 알려줄 우리의 사모님 잘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떤 겁니까? 알려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자동차 안전 단속입니다. 자동차 안전 단속은 불법 자동차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 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네. 법령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여 불법 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요. 더 나아가 교통안전 문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되시죠? 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들 함께 알아볼까요? 네, 차장님. 오늘 주제가 그 안전 단속이잖아요. 주로 단속하는 대상은 어떤 차량입니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를 단속하고 있고요. 네. 화물 자동차도 불법 튜닝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차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 이것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있죠. 자동차 관리법 제73조의 2를 보시면 네.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저희가요 미리 저 단속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과연 안전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위반 차량이 단속될까요? 자, 이제 저희가요 이제 단속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허정철 차장입니다. 내 옛 눈으로 꼼꼼하게 오늘의 안전 단속을 담당할 차장님. 자, 여기서 이제 단속을 할 텐데요.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불법 등화장치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물품 적재장치, 네. 불법 개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뭐 벌금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단속이 되면 일단 자동차 관리법 34조 위반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이하나 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맞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네, 엄청 큽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단속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불법 개조 차량 단속. 네, 국토부 자동차 안전단속원입니다. 경찰서랑 합동 단속 중이거든요. 협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구에 65cm 정도 되네요. 바닥과 안전판 사이의 간격이 60cm가 넘는 차량. 이게 보시다시피 승용 자동차 아시잖아요. 언더라이드 현상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운행 중에는 규정에 맞게끔 운행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동차 관리법상 3.5톤 이상 화물차는 사고 방지를 위해 후면부에 규정에 맞는 안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차 단속을 시작하는데 지금 한 대가 잡혔습니다. 지금 와 있는데 저는 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전문가분도 계시죠? 자, 어디가 잘못된 차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조 지지대가 튜닝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튜닝을 안고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조 지지대가 네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 이거 한번 와보세요. 보조 지지대가 네. 이 보조 지지대가 네. 밑에 용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 용접이 안 돼 있어요. 아, 요게 용접이 돼 있어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요게 또 따로 굴러다닐 수가 있으니까는. 맞습니다. 아. 볼트가 유격에 의해서 그쵸, 풀어진 그쵸. 경우에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적재함 보조 지지대잖아요, 선생님. 이게 합법적으로 투쟁을 하셔야 되는데 투쟁 절차를 이행 안 하셔서 위반상 적발되셨어요. 이거는 바로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저희는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 및 경찰서에 통보는 됩니다. 적발 시 지자체와 경찰서에 바로 통보. 원상복구는 필수겠죠. 네, 저희가요 이렇게 단속을 갔다 왔는데 아쉽게도 그 위반한 차량들이 좀 몇 대 보였습니다. 예. 이런 차량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사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불법 안전 단속은 필수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오늘 본 사례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사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그것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물품 적재 장치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아까 화물차는 안전과 더 직결되어 있어서 물품 적재 장치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물품 적재 장치를 임의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차량의 짐칸을 보시면 위로도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맞아요. 네, 바로 적재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하대, 즉 짐칸의 높이를 임의로 높인 것인데요. 네. 이런 경우 과적의 우려도 있고 제동장치 파손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 사진 속의 차량은 불법 개조를 통해 차량을 싣기 위한 발판을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 저 밑에. 이렇게 되면 차량의 번호판도 안 보이고 차량 파손으로 인해 적재되어 있는 차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진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 위반 사진들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적재한 보조 지지대인데요. 맞습니다. 저 이거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봤던 그 차입니다. 자, 옛날에는 판스프링이라고 많이들 부르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판스프링 탈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적재함의 변형과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투닝 승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지지대에 한 곳 이상을 용접하고 네. 운행 중에는 반드시 볼트를 채우도록 하여 지지대 탈락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볼트만 풀린다면 언제든지 지지대가 탈락할 수도 있고요. 투닝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지대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승인도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거. 네, 격벽을 임의로 변경한 사진인데요. 겉모습은 승합 자동차인데 네. 내부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탑승자 보호를 위해 승객석과 화물칸 사이에 반드시 격벽이나 보호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튜닝을 하시는 겁니까? 격벽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네. 승객석과 네. 화물칸에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쵸. 캠핑을 하기 위해 이렇게 변경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편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차의 길이나 너비도 이거 단속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진으로 한번 봐보시죠. 잠깐만요. 모두 스톱. 저거 그거 아닙니까? 국민차 예전에 하던 틱. 네, 맞습니다. 네. 차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늘어난 차량입니다. 아, 차 길이가 늘어났어요. 길어졌군요. 네. 늘어났군요. 저 근데 차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좀 늘려놓고 이런 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자동차 투닝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 임의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차에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무리가 간다든지 안전에 이제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차장님 그리고 네. 저희가요 이제 저도 좀 이제 압니다. 이 등화 장치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광등을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네. 차량 앞부분에 파란색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래요. 보여요. 네. 경광등이 장착된 것인데요. 네. 경광등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서 경찰, 소방, 구급, 긴급 자동차이거나 노면 청소차, 네. 군환차, 네. 견인차 등 레카 차량이라고 하죠. 네. 이런 차량들이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 지정을 받고 경광등 투닝이 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요거 저 많이 봤습니다. 그죠? 네. 위에 보시면 네.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경찰. 네네네, 맞습니다. 이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의 경우에는 네. 경찰이라든지 군사 경찰, 호송차 등 이제 범죄 수사 차량들이나 네. 호송 차량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나 파란색 경광등은 불법으로 장착한 것이고 긴급 자동차 지정 또한 받지 않았다면 경광등 자체를 불법으로 장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뭐 이륜차도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륜차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저촉이 됩니까?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나왔어요. 예, 번호판이 네. 펴서 저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등록 번호판은 해당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번호판이 좌측면에 세로로 장착이 되어 있죠. 맞아요,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이런 경우 번호판을 임의로 위치를 변경한 것도 있고 어디에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는지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식별이 불가한 부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차장님이랑 같이 안전 단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례들에서 요것저것 많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차장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튜닝으로 안전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호로요. 안전 하면서 끝날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준비됐습니까? 안전!